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지은이 팻 맥락건. 목차는 1장에서 강한 신념, 2장은 강한 품성, 3장은 강한 행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화는 모든 사람의 비즈니스이다. 이 책의 저자 팻 맥락건은 인터내셔널의 회장이자 CEO이다. 변화관리 분야의 전문가로 수십 년 동안 많은 회사에서 변화에 관한 자문과 강연을 한 바 있다. 1장 강한 신념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정상인가? 두 번째는 저항과 부정적인 감정. 세 번째는 변화는 언제 시작되는가? 네 번째,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다섯 번째, 언제 동참하여 일할 것인가? 여섯 번째, 리더의 역할. 일곱 번째, 부하의 역할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정상인가? 낡은 신념에서 새로운 신념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낡은 신념은 안정이 정상이고 변화는 예의라고 본다. 반면에 새로운 신념은 안정과 변화 모두가 정상으로 본다. 오늘날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보유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두 번째, 저항과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낡은 신념은 저항과 부정적인 감정은 변화를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새로운 신념은 저항은 주의를 촉구하는 신호로 봅니다. 저항과 부정적인 감정을 버팀의 에너지로 생각하라. 변화에 대한 저항이 우리의 훗날 성공을 위해 해야 할 일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변화가 우리에게 정말 큰 딜레마에 빠뜨리는가? 세 번째, 변화는 언제 시작되는가? 낡은 신념에서는 변화는 우리가 그것을 계획할 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할 때 시작된다고 보지만 새로운 신념에서는 변화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작된다고 본다. 병은 그 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기 훨씬 전에 시작된 것이다. 변화의 신호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소수의 시각에 귀를 기울이고 과거의 실패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야 한다. 네 번째,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낡은 신념에서 변화는 순차적으로 계획대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일직선을 따라 움직인다고 보지만 새로운 신념에서는 변화는 원과 곡선을 그리며 움직인다고 본다. 변화의 진척이 안 되고 후퇴하는 느낌이 들어도 큰 목표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강력한 저항들이 큰 변화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인지 아니면 변화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인지를 밝혀야 한다. 다섯 번째, 언제 동참하여 일할 것인가? 낡은 신념에서는 성공하면 동참한다고 한다. 반면에 새로운 신념에서는 동참해야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동참은 꿈과 비전을 실현시키는 에너지인 것이다.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은 상태를 상상해보라. 소수의 입장이더라도 당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 번째, 리더의 역할입니다. 낡은 신념에서는 리더들이 변화를 주도해야 하며 사전에 완벽하게 계획된 변화의 과정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신념에서는 변화의 과정에서 리더들은 부하들과 같이 배워나가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완벽을 기대하는 것, 안정이 정상이고 변화는 예의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하여 어떻게 이끌 것인지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갖는 사람들과 상의하고 토의해보는 것이다. 강한 신념 7번째, 부하의 역할입니다. 낡은 신념에서는 부하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따라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맡길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반면에 새로운 신념에서는 부하들도 변화의 과정에서 힘과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하의 역할 3가지는 혁신자로서의 역할, 자기 관리자로서의 역할, 위험 감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스스로 무능한 선수로 평가절하하는 것, 자기 자신의 일만을 신경 쓰는 것, 무조건적인 반항적인 태도는 버려야 하는 것이다. 2장 강한 품성. 강한 품성에서는 첫 번째, 분명한 입장을 취하라. 두 번째, 당신의 신념과 전제는 무엇인가. 세 번째, 감정 정서를 활용하라. 네 번째, 당신의 세계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라. 첫 번째, 분명한 입장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열정,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즉, 목적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힘이 솟고 용기도 생기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충족감 등을 삶의 열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당면한 관심사와 우리가 앞으로 미칠 영향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밝힌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라고 하면 다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찰하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는 당신의 신념과 전제는 무엇인가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이지요. 상대방에게 멋있게 수치심을 피하고 상처를 주고 싶지 않고 상대방의 메시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왜를 자주 한번 되물어보아야 합니다. 나의 무례한 행동, 내 의도, 그 이면의 태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의 심판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감정 정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감정 정서는 움직임의 원천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성, 헌신, 리스크 테이킹, 혁신, 그리고 위대한 리더십을 더욱 활기차게 만드는 에너지니까요. 감정 정서는 공동체의 신호입니다. 학습하기를 요구, 주의를 촉구하는, 움직이기를 촉구하는, 대비하라는 신호이지요. 즉,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 한데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감정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강한 품성 4번째는 당신의 세계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갖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는 작은 분야 또는 큰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이니까요. 즉, 당신 스스로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실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긍정의 피드백으로 감사하고 희망과 낙관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3장 강한 행동입니다. 이 강한 행동에서는 첫째, 내 자신이 하나의 기업이 되자. 두 번째, 정보화 시대에 기술을 개발하라. 세 번째, 자신의 인적 자원 관리자가 되어라. 네 번째, 자신의 변화 과정은 자신이 책임지자입니다. 첫 번째, 내 자신이 하나의 기업이 되자는 겁니다. 당신이 제공하는 것의 가치에 따라 당신 자신을 팔아야 합니다. 즉, 제공하고자 하거나 제공하고 싶은 상품, 서비스, 정보 등입니다. 당신의 주식회사를 창조해야 합니다.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상품, 서비스 등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생산성을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피드백을 얻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이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의 핵심 능력을 파악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장단기 이익과 목표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대의 기술을 개발하라입니다. 정보화 시대 성공을 위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커뮤니케이팅, 네트워킹, 관계 형성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당신은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누구와도 동등한 자격의 대화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의사결정권자이자 문제해결자이니까요. 세 번째는 창조적, 체계적,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학습과 교수 능력을 키우고, 다섯 번째는 금융 지식과 비즈니스 지식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 정보화 시대의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인적 자원 관리자가 되어라. 스스로의 가치를 드높이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업무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를 추구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적합하지 않으나 다른 누군가에게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별로 선호하지 않으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신 능력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이 일하는 기업 사이의 가치 교환입니다.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는 현재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장은 관계와 대화의 네트워크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학습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학습은 바로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인적 자원 관리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경제 그물망 속에서 핵심 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 과정은 자신이 책임지자입니다. 변화의 종류에는 거역할 수 없는 변화가 있고,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한 변화도 있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소수의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까? 매일 새로워지는 지식 정보화 시대의 성공을 위한 무엇을 현재 준비하고 계십니까? 변화는 바로 당신의 비즈니스입니다.